안녕하세요. EBS 입시 설명회.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학생들을 만나 뵙고 직접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고1을 위한 대입 제도의 이해와 대비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예비 고1이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중3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그 고등학교를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또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초조하고 또 궁금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오늘 풀어드릴 것이고요. 저는 EBS 입시 대표 강사 김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2024 대입이죠. 2024 대입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며 또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먼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니까 대입 전형에 대해서 좀 잠시 어떤 식으로 대입이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2024 대입 제도, 흔히 얘기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2024 대입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수능 시험일 텐데,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얼마 남지 않는 이 순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3을 위한 대입 전형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시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을 하실 텐데 고등학교 생활의 가장 기본은 일단은 학교 생활의 기본은 교과 활동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진로 진학의 고민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은 나는 흥미와 적성이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흥미, 적성을 이해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과를 찾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끔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교육과정 자체가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본인이 학교 활동을 자신이 진로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활동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호기심에 대한 충족과 열정 또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이죠. 두 번째는 활동입니다. 시험과 활동 이 두 가지가 고등학교 생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이죠. 이 시험이 바로 내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를 통하여 한 번의 성적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또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성적이 만들어지면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수시 모집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수능 시험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1월이 되면요.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고3은 11월 달에 수능을 보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1학년, 2학년 때 수능에 대한 모의시험, 그러니까 학력평가라고 하는 시험이 4번씩 있습니다. 이 학력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전국 단위 위치도 한번 가늠해 보시고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좀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과 또 수능 시험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활동인데요. 활동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 교과 활동이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창체 활동입니다. 창체 활동이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창체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창체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있다면 그런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독서 활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입 전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 9월 달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6번의 수시 원서 지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6번의 기회를 어떤 전형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되실 것입니다. 대입 전형은 4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있고 학생 여러분들은 6번의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전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전형 한두 개를 찾아서 그 한두 개의 6번의 기회를 사용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11월 달에 보게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수능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시 모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시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시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수시 모집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집 인원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해는 이제 2024년인데 2024년의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 4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발표된 것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시인 2022에 대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2022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모집 인원을 보면 정시 모집이 약 24.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9%,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42.9%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이 정시 모집 24.3%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22.9% 정도로 뽑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전국 단위에서 뽑는 모집하는 인원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대학보다는 그래도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고 싶은, 선호하는 서울에 있는 15개 주요 대학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정시 모집은 39.1%,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죠. 3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년이 되면 40%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 때에도 적어도 40%는 될 것입니다. 자, 정시 모집 39.1%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35.4%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2022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긴 했지만 그래도 수시 모집에서는 35.4%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약 11.4%, 올해보다 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11.4% 정도, 논술은 8.8%, 이 정도를 현재 선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수시에서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지금 40%까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수능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꼭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인데요. 대입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수시 모집에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과 함께 수능 최저도 좀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내신, 바로 교과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을 반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에 좀 가중치를 주면서 반영하는 부분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를 결정하고 학과 관련된 과목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언어 논술이죠. 언어 논술이기 때문에 국어나 윤리나 사회나 뭐 이런 과목들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논술을 좀 잘하는 학생일 것이고요. 자연계는 수학 논술 또는 수리 플러스 과학 논술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기 좀 더 쉬운 그런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와 함께 수능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세 가지 전형이 이제 수시 모집에서 전형이라면 정시 모집은 거의 수능으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이 좀 낮은 학생이라도 수능 성적이 좋으면 정시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초까지 계속 준비를 하신 다음에 2학년 여름방학 정도가 되면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그 전형을 정해서 그 자신에게 맞는 전형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좀 합격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이죠. 교과 역량이죠. 그래서 교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교과 역량을 통해서 내신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나아가서 수능 최저 기준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준비를 통해서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역량을 키운다면 성공적인 대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대입을 위한 이제 시험 이해인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한 어떤 지식의 습득 이것이 내신 성적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한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런 시험이 이제 수능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그러한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수업 시간의 지식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논술 시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교과 수업 시간이고 교과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교과 활동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내신 성적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내신을 무시하고 수능과 논술로 가기에는 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량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면 교과 성적,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교과가 있고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옆에 단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단위수는 주당 수업 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단위수가 5 그러면 일주일에 5시간을 배우는 과목이다. 단위수가 2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을 배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고요. 석차 등급 그리고 이수자 수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정량 평가는 여기에서
등급, 석자 등급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수치는 보지 않고요. 이 석자 등급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석자 등급을 산출하는 방법은 지금 내신 9등급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등급은 상위 4%, 그러니까 그 응시자가 100명이라면 4%, 4등까지가 1등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등급은 이제 상위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등급의 어떤 이 구분선에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등급 구분선에 있는 학생이라면 좀 더 정말 1점을 더 맞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정성평가. 정성평가로 학생을 뽑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그 학생의 어떤 향상도, 또 성적의 변화와 추이, 또 몇 명이 그 과목을 들었느냐, 그렇죠? 그 응시자 수죠.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는 부분이 이제 정성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과목별로 등급이 있는데요. 지금 이 학생의 성적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좀 성적이 좀 상승된, 올라간 학생의 지금 성적의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량 평가를 하면 국어 같은 경우는 2.0 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2.0 등급인데 이 학생을 보면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 올라간 학생이기 때문에 정량 평가에서는 2등급이지만 정성 평가를 하면 성적이 많이 향상된 그런 학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 이제 전 영역으로 성적이 다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학업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학생이 뛰어난 성적이 영어 과목이죠. 영어 과목을 보면 2등급, 1등급, 1등급, 평균 1.3등급 정도 되는데 성적이 굉장히 올랐다. 그래서 영어 관련된 과목이에요. 전공 적합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영어를 많이 봐주는 그런 학과로 지원을 한다면 전공 적합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사항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또 기타 창시활동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이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잘 받을 수 있고 또 시험만큼은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 그럼 그 학생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조금 더 가까워진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내신 성적은 조금 받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만큼은 난 자신 있게 하는 학생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 항목별 준비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그룹부에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 영역을 전부 다 평가해서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을 평가하는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서류인 것이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바로 이 생활기록부, 이 서류는 다 오로지 생활기록부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굉장히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서류가 될 텐데요. 생활기록부에 그럼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먼저 중요한 게 교과 성취도, 내신 성적이죠. 그 다음에 교과 이 성취도, 교과학습 발달사항 바로 밑에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여러분을 관찰해서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어떤 목표하려고 하는 지원 학과가 설정이 됐다면 그런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발표나 토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 선생님이 연말에 학생을 평가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추천서 대용으로 대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추천서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추천서가 이미 없어진 상태에 있는 거죠. 따라서 대학은 추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종합의견을 추천서 대신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은 연말에 기록을 하다 보니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록은 대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말에 기록하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록만 대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2년 동안 이 종합의견의 내용이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와 좀 관계 있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고 자신의 열정과 잠재력이 잘 나타나도록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은 당연히 동아리활동과 그리고 자율활동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은 출결인데요. 출결사항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근면성 부분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대학이 여러분의 어떤 인성평가를 할 때 또 그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할 때 출결 상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인한 미인정이죠.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다면 성실하지 못한 학생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인정 결석이 한 번 있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이 여러 번 나타난다면 그 학생은 성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생활에 각별히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요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학마다 평가하는 요소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제 많은 대학들이 주로 사용하는 평가 요소는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이죠. 학업 역량. 그렇죠?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세 번째 인성, 네 번째 발전 가능성. 이 4가지가 서류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의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거든요. 대학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학업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공 적합성은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활동과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어떤 성취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공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어디까지 이 학생이 성취도를 보였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했는지 열정을 보였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성은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 리더십, 배려, 나눔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인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대학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입 로드맵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학년 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죠. 학생 여러분들은 교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좀 탐색하고 또 찾고 이런 부분이 이제 1학년 때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과 선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오시면 3월 달부터 교과 선택에 대한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 모집단이 별로 교과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꿈과 진로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학년이 되면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 쪽으로 공부나 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야 된다. 또 진로 관련된 비교과 활동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활동들이 잘 보여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3학년이 되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원서를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전형에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좀 잘 보시면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수시와 정시 또 어떻게 로드맵을 짜서 도전할 것인가, 또 대학을 6개의 원서를 쓴다면 어느 대학부터 어느 대학까지 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3학년 때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1, 2학년 때 해왔던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3학년 때 9월까지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1, 2, 3학년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로드맵을 잘 짜서 실천하는 것이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024,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될 텐데요. 대입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제도의 변화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2021 입시이죠. 이 학생들은 이제 전형 간서화에 의해서 4+2 체제를 가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뀐 2015 교육과정의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첫 번째 교육과정인데요. 근데 다만 입시가 바뀌지 않은 그런 세대의 학생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입제도도 바꿨어야 되는데 3년 전에 여러 가지 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년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찌 보면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입시는 바뀌지 않은 그런 입시를 좀 치렀던 그런 세대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그런데 또 고3 때 또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학생들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내년인데요. 2022 내년이 되면 입시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교육과정에 맞게끔 이제 입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2022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수능 시험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입시 변화 중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입시를 내년 2022와 2023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2024 입시인데 이 입시 역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시와 거의 같은 뿔입니다. 같이 가는데 다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이 공정성 방안에 해당되는 이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입시의 틀은 고1, 2와 같지만 생활기록부에서 많은 것이 빠져나가고 많은 것이 축소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그렇죠? 그러한 세대가 바로 2024 입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8 입시, 그럼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형 수능 체제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그 시기가 2028년도입니다. 그래서 2028부터는 더 큰 변화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오는 해가 2025인 거죠. 2025년에 들어와서 이제 25, 26, 27 그리고 28년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 2028 입시는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아직 뭐 발표된 것은 없지만 고교 학점제가 지금 안정적으로 시범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 2025가 되면 큰 입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수능 체제에서도 수능에서도 미래형 수능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점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입시 제도에 대한 것인데요. 입시 제도의 큰 변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3 입시가 2021 입시인 거고요. 이제 고2 입시, 2022 입시가 되죠. 이때의 변화를 보면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인 거죠. 그럼 등급 대신에 무엇이 나오느냐? A, B, C라고 하는 성취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도로만 평가가 된다. 그러면 이 등급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일 텐데 지금 고2,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만 나옵니다. A, B, C만 나오면 이 교과 전형에서
과연 이 A, B, C라고 하는 성취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반영 방법에 따라서 학생별, 개인별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등급 반영,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의 등급 반영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바뀌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교사 추천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까지는 추천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추천서가 없어지고, 추천서가 없어진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종합의견 이 란이 추천서 대신 사용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자기소개서의 축소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지금은 대교 공동문항이 세 문항이었죠. 1, 2, 3번 세 문항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두 문항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글자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 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그 줄어든 글자 수 안에서 나의 역량을, 나의 잠재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미리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시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입시는 뭐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는데 다만 서울시내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을 40%까지 올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대입 전형 공정성 방안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입시가 40%, 정시가 40%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미리 달성을 하라라는 것이 주문이었기 때문에 이미 내년 2022에서 39.1%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에서 뭐 40%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중학교 3학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예비 고1 학생들은 2024 입시가 될 텐데요. 2024 입시를 보시면 2024 입시의 가장 큰 변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등학교 3년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사실은 됐었는데, 뭐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 것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수상 경력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 필요 없습니다. 자율 동아리 반영하지 않습니다. 독서 활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2024가 되면 생활기록부에 여러 가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수상 경력만 보더라도 현재 고3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됐고, 고2와 고1은 한 학기에 하나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중3이 되면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대회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교외 봉사활동이 필요가 없다. 교내 봉사는 필요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봉사는 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봉사단체를 가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독서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입장이긴 한데, 아무튼 대입에서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좀 덜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입을 위한 독서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독서를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되었다. 아무튼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율동아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율동아리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은 굉장히 중요한 동아리 활동 중에 중요한 활동이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은 반영은 됩니다만은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글자 수가 지금 30자, 90바이트, 30자로 줄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3부터는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활동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이제 자율동아리를 활동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학교에서 하는 기존 동아리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시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시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인데,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바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그런 대입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첫 번째,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을 차단했다. 그러니까 어떤 교과나 자기소개나 추천서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의 배경이죠. 그래서 외부 요인을 좀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소서나 어떤 추천서를 통해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학교와 선생님이 써주는 그런 생활기록부는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 활동은 그만큼 더 충실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서류가 없어진다면 남아있는 비교과는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형 운영의 투명성 강화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고교 프로파일이죠. 스쿨 프로파일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또 브라인드가 쳐집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브라인드가 쳐지는 거죠. 그래서 면접 볼 때 일단 교복 자체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브라인드가 쳐지고요. 또 생활기록부에도 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이미 브라인드가 쳐져서 가고 있다. 그 학생이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정시 모집이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 40%를 넘어가면서 이미 확대되고 있다. 이런 방안도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교과 영역의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교과 활동의 그 특기상 기록이 과목당 500자로 지금 제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방과 활동의 수강 내용은 미기재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내년 고1부터는 이제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율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자율 활동 자체를 만들지 않겠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봉사 활동에서는 개인적인 봉사 활동의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갈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활동은 이제 700자로 그냥 남아 있고요. 다만 진로 희망사항 이 분야는 이제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수상 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독서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많은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비교과는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의 중요도도 더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대입 제도 개편의 주요 사항인데요. 2024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의 대입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이런 비교과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론 자기소개서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좀 부족한 부분을 개인이 소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도 사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부담감 같은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으로부터는 이제 해방이 되었지만 자신을 좀 더 뭔가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 더 없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정시 모집이 서울시내 주요 대학이 40%까지 늘어났다. 이 부분은 수능에 대한 영향도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내신이 더 중요해지고 수능이 중요해지고 남아있는 비교과가 중요해지고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인데요. 수능 성적표가 내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이렇지 않고요. 내년부터 바뀌는데요.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어 영역에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수학 또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과 선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선택 과목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고,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2015 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배운 과목을 수능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혼란스럽긴 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혼란스러울 텐데요. 자, 수능 과목 구조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과목인데요. 독서 문학은 공통이고요.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 선택이죠. 공통과 선택의 출제 비율은 어떻게 될까? 출제 비율을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점수의 총점으로 본다면 75대 25다. 공통 과목이 75% 정도,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가 출제되는 것이고요. 선택 과목은 100점 만점에 25점 정도가 출제가 된다. 2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로에서의 과목 선택과 수능에서의 과목 선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해보시고 또한 모의 수능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과목이 성취도가 더 좋은지를 판단해서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이 2015에서 문이과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이과 구별 없이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 쪽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연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싶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좀 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일부 대학이 지금 일부 대학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대학이 발표를 했죠. 많은 대학이 자연계에 한해서는 미적과 기하를 필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 선택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영어, 한국사는 이제 절대평가로 가는 과목이고 또 탐구도 마찬가지죠. 사탐, 과탐 구별 없이 아무거나 2개. 그러니까 사회 과목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과탐 과목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생이 자유겠죠.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필선택 과목을 지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필선택으로 지정한 대학, 특히 서울대학일 텐데요. 그런 대학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 원래의 취지는 문이과 구별 없이 아무거나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2022의 자연계 수능 지정 현황을 보면 일부 대학이 자연계 수능에서 수학 영역을 지정한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가천대, 카톨릭대, 강원대 쭉 나가죠. 또 지금 이 지역이 울산 지역인데 울산에 있는 울산대, 또 부산대까지도 미적분과 기하를 필선택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56개 대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선호하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일 텐데요. 이 대학들은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56개 대학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탐구 역시도 그러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구에 대해서 발표한 대학은 더 많습니다. 62개 대학이죠. 62개 대학이 과탐을 필선택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울산 지역인데 울산대 역시 과탐 필지정했고요. 또 부산대도 지정을 했죠. 이렇게 지정을 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의 선택은 본인의 어떤 과목 선택은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특히 자연계의 경우 수학과 탐구에서 필지정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EBS 수능 연계율인데요. 수능 연계 비율이 70에서 50%로 이제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계 비율이라는 걸 그냥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국어에서 지문이 10개가 나오는데 그 10개 중에 70% 그러면 7개가 EBS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50%로 축소됐다. 그러면 이제 5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50%가 됐든 70%가 됐든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다. 다만 EBS 연계 교재는 2권이죠. 수능 완성 순특강 2권입니다. 이 2권의 책이 있고요. 과목마다 2권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많은 과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율이 50%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는 EBS와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도 변화에 따라서 그럼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입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어떤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또 대입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그런 대입제도이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입 전형은 4년 예고제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입 정책, 기본 계획이 발표되는 것은 학생이 중3이 되는 해의 2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중2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말. 중3이 되는 해 2월 달에 정부의 대입 정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입 전형 공정성 방안, 그게 바로 대입 정책입니다. 그것이 이제 2월 달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11월 달인가 나왔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대입 전형 공정성 방안. 그 방안이 현재 여러분의 입시에 대해서 발표되어 있는 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면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이 늘어나고 또 생활기록부 상을 보면 독서활동 없어지고 수상 없어지고 개인봉사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은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입시는 아직 없습니다. 이 대입 정책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여러 가지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현재 이것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발표되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이 기본 사항은 말 그대로 대입 전형 기본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전형의 어떤 원칙이나 선발 비율 또 수시 정시의 어떤 전형 일정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것 이것이 기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고2 4월 말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이 시행 계획이 나와야 이제 입시는 모든 게 다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 계획에는 어떤 모집 단위별 모집 민원이나 또 지원 자격 또 수능의 어떤 필수 응시 영역 아까 보셨던 어떤 자연계에서 어떤 필선택 과목 이런 것들하고 같은 거죠. 그런 부분 또 학생부의 반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각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어떤 학과를 무슨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전형 요소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발표되는 것이 시행계획이다. 그래서 시행계획이 나오면 입시는 이제 완전히 발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이 대입의 정책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 1, 2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서 같이 보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일단 8월 말에 발표되는 기본 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1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될 텐데요. 교육과정과 생활기록부와 수능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 문이과가 통합된 그런 선택형 교육과정이고요. 또 생활기록부는 수상 경력과 개인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폐지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수능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절대평가 과목은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인 것이죠. 그리고 제2외국어죠. 이 부분이 이제 절대평가도 되고 다른 과목은 이제 상대평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의 가장 기본은 교과 역량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은 어떤 사람을 뽑고 싶냐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학생을 뽑고 싶은 것이고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내신 성적부터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교과 성적만 가지고 뽑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플러스 수능이죠. 수능, 최저학력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서류와 그리고 면접을 통한 확인.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뽑는 전형이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정시 모집. 정시 모집은 수능이라고 하는 성적으로 대부분 뽑고 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약하고 낮고 또 학교에서 한 활동이 좀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좋으면 갈 수 있는 전형은 정시 모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뭔가 지적 호기심을 느끼셔야 되고요.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생님한테 뭐 질문을 하거나 스스로 공부하거나 해서 이해 적용, 질문과 발표
또한 학교에서 내주는 여러 가지 과제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셔야 되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독서 활동이나 또한 개인적인 심화 탐구를 통해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 나오면 학교 선생님은 그것을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학업 역량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진로를 먼저 설정하시고 진로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인 것이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무슨 대회나 동아리나 또 수업 시간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을 잘하는 것 이것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선생님은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을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교과에는 보통교과가 있습니다. 보통교과에는 공통과목. 이 공통과목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고요. 2학년 올라가면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교과에는 이제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가 있는데요. 전문교과 1은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고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은 중학교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편제인데요. 공통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또 과학, 실험, 통합, 사회, 통합, 과학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과목을 배웁니다. 학생들이 배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목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자신의 진로죠. 나는 어떤 진로일까? 진로를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경영이나 경제학과에 가고 싶다. 그렇다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뭐 경제 수학 같은 과목을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럼 들어주고 나는 뭐 관광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뭐 여행지리 과목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생물이나 화학, 생물2, 화학2 이런 과목이겠죠. 그런 과목일 거고요. 또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생투, 화투 이런 게 중요하고요. 한의대를 가고 싶어요. 교양 과목 중에서 한의대 가면 중국어나 한문 같은 과목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결정이 되고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이 학생이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과목을 들었고 또 거기서 좋은 성취도를 보였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의 선택은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 대학, 목표 학과를 잘 설정하시고 또 과목 선택도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전공별 학과와 특징을 참고하고 고등학교에서 이수 권장하는 과목을 보신 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좀 높은 그런 과목을 좀 선택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학과,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시인데요. 어떤 학생이 언어나 인간, 사회, 교양 쪽에 관심이 있는 이런 학생이라면 학생 선택 과목이 2학년 때는 문학, 수학, 뭐 중국어, 심리학 이런 거 들었죠. 또 3학년 때 선택 과목 이렇게 보고요. 또 자연현상이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2학년 때는 수 1, 2나 뭐 생명과 화학, 완 같은 걸 듣게 되고요. 3학년 때는 뭐 화투, 생투 이런 과목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대학은 그 학생이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어떤 성취도를 보였느냐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로, 진학, 연계 과목인데요. 가장 학생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나의 이해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잘하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진로 심리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심리 검사 결과를 가지고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직업에 대한 이해, 미래사회의 변화, 직업세계의 변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떤 학과, 어떤 대학을 가야 되지? 이런 부분이 이제 목표 설정이죠. 목표가 된다면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동아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독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자기 이해죠.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부분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내 책자를 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린 책자는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각 계열별로 어떠한 것을 배우고 있고 또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거기 전공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숙명여대인데요. 경영경제학과를 선택했을 경우 국어에서는 수학에서는 또한 영어 과목에서는 어떤 과목을 좀 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약간 좀 진하게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학과를 선택했다면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보는 어떤 전공 알림 및 전공 탐색 가이드 이런 걸 보시면 계열별로 학과별로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겠다라는 안내도 있고요. 또한 우리 학과는 이런 학생을 원해요. 그래서 학과 인재상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상을 보면서 준비한다면 대입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목 선택이 세 번째인데요. 대학의 홈페이지 혹은 학과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여기 지금 서울대학교의 예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학과가 무엇을 배우고 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진출 어디로 나갈 수 있는지 진로 미래 진로 계획도 나와 있고요. 또 학과의 인재상도 나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있는 자료는 전공 안내 책자인데요. 이 전공 안내 책자를 통해서도 그 전공이 무엇을 배우고 또 이 전공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진로 선택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대학은 그러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평가한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책자가 이제 서울시내 주요 대학이 발행한 책자인데요. 어떻게 이런 진로 과목의 선택에 대해서 대학이 입시에서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요건 이제 EBS인데요. 또 EBS에 여러분이 오시면 EBS에 여러 가지 이제 안내 책자가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이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방송을 하다 보니 지금 제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EBS에 오셔서 좀 대학별 보사나 또 입시 이런 부분에 들어오시면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입시에 맞는 강좌도 여러분이 골라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과목별 강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EBS의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또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논술이나 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또 논술에 대한 또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BS는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고등학교 오시면 EBS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이것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이죠. 나의 특성이죠. 나의 흥미, 적성, 가치관의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하는 부분이 진로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나 사회 변화, 또한 본인의 신체적 조건, 부모의 가치가 이런 것까지도 잘 보시면서 진로를 선택을 하셔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이해죠.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기본으로 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 또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잘 선택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좀 유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EBS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